오늘 이제 오해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훈독회와 또 가정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정착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착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상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늘이 만들어주신 위대한 전통과 신앙을 상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상속의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모의 이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네, 가정 예배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정 예배가 왜 이렇게 어렵고 정착이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이제 의식 가운데 가정 예배도 일반 그 교회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같은 기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뭐 4-5명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부모님이 설교를 뭐 20-30분 정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몇 번은 듣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소그룹은 가족 공동체의 이 작은 소그룹에서는 여기에서는 기존 그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처럼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예배가 경직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은혜가 반감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들 또 부모님들이 안 될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인도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생이나 특히 이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소그룹을 인도하는 능수능란한 테크닉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가정 예배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훈독은 어떠한 리더십으로 이것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제가 티칭과 코칭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방법과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탁탁 매듭을 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티칭, 설교하고 훈계하고 지시하고 강의하고 충고하고 이런 형태로 소그룹 가정 예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코칭은 스스로 방법과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부회장님도 정영길 부회장님도 오늘 보니까 모든 게 질문으로 하잖아요. 질문 기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 지지, 칭찬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의 내면 세계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의식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이 코칭 기법이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나 가정 혼독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잠재력을 키워서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쌍방형 수소작용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일방 통행식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과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같이 쌍방향 이러한 수소작용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같이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공동체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코칭에 깊은 기술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코칭의 철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혼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임재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야, 감동이다. 하늘 부모님의 역사다. 오늘 너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고 있다. 오늘 정말로 너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했어. 이렇게 한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그 아이가 확 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이렇게 받게 될 때 통일가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에 그 엄청난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답도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서는 안 되고 파트너가 필요하다. 쌍방향 수소작용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계시도 다 내려오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코칭의 테크닉 3가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입니다. 경청은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듣는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죠? 말하기 전에 뭘 하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코칭의 테크닉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잘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가정 예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경청이잖아요. 이제 청자가 들을 청자인데 청자를 한번 보세요. 귀변에 요 밑에 보면은 또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 왕자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귀로 들어야 돼요? 왕의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큰 귀로 들어라. 적극적으로 들어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면 눈목자가 있잖아요. 봐라. 그래서 대화하면서 뭐 해야 돼요? 봐라. 근데 요즘에 전부 대화하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아니, 대화하면서 이거 계속 이거 보고 있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거 보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 끊어집니다. 그래서 보는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상대방의 눈을 같이 마주치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영파가 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진정한 경청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듣기 때문에 상대방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화가 막 납니다. 부부싸움 거기서 나요. 혼독해 하면서도 아이들이 이거 갖고 와서 이것만 보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하고 이거 보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휴대폰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들으라는 거죠. 오늘 교구자님, 정문기 교구자님 계속 오늘 소통 이야기 했는데, 마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경청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기에는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흐르게 하라. 저는 사람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피가 막히면 동맥경화가 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데 사랑의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고 사랑이 막히잖아요. 우리는 피만 막히는 거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뭐 동맥경화 걸릴까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루만 부부 사이에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그 답답할 때 영이 죽는 것입니다. 죽어요.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잘 회복해가지고 사랑이 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경청은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며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경청은 비언어적인 요소인 바디랭귀지나 태도가 중요하다. 오늘 정문기 목사님 이야기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제일 열받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의 태도. 그 다음에 벌써 이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바디랭귀지 속에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도 상대방에게 더욱더 불쾌감을 주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법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수평사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무슨 자기가 이 상관이라고 해가지고 막 명령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언어적인 요소들, 정말 내가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내 얼굴의 표정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얼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가.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더 이렇게 할 때 많거든요. 그래, 너 얘기해봐. 이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당히 마음을 언짢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버지라고 너무 권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비언어적인 요소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청의 수준은 이제 무시하는 거 있죠. 무시하는 것은 전혀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듣는 척하는 거 한 10% 정도. 이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선택적 듣기는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경우 많아요. 그죠? 선택적 경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이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듣는데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TV의 패널들을 보면은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 듣는데 거기에 뭡니까? 상대방을 딱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쌍방향 대회
대화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차원 높은 경청은 공감적 듣기입니다. 이것은 마음까지 함께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경청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참 고단합니다. 애들. 학원 다녀야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뭐 나가질 못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 조금 뭐 버르장머리가 좀 없다, 또는 뭐 이게 좀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호통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입장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얼굴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죠? 얼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 고단한 이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이럴 때 같이 공감하면서 소통을 하는 우리 가정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경청에서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질문 기법. 그러니까 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답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답을 가지고 딱 해결사로서 주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질문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는 순간 상대방의 머리가 이제 기능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 두뇌는 뭔가 질문이라고 하는 자극을 딱 줬을 때 머리가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쫙 기능이 정지돼 있다가, 그리고 여기서 영감이 탁탁탁 막 떠오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찾아가요. 아, 이거였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쫙 찾아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답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스스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남한테 지시 받으면 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충고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잖아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뭐 질문의 힘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는 이제 좋은 질문, 뭐 나쁜 질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좋은 질문은 열린 질문이죠. 닫힌 질문,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질문이 있고 과거 중심적 질문들이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캐물고 들어가는 거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점점 옛날에 그 아팠던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놓고 나가는 것이 코칭 기법입니다. 그래서 긍정 질문, 부정 질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척도 질문입니다. 척도 질문. 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행복했니? 그럼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 1점에서 한 10점 정도 했다면 어느 정도야? 아니, 난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날씨로 한번 해볼까? 일주일 동안 네 삶의 날씨는 좀 어땠니? 아, 맨날 비가 온 것 같아. 이러면서 왜 그럴까? 아, 우울했어요, 이번 주에. 아, 근데 이번 주에는 아이고 쨍 하고 밝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딱 던지게 되면은 가족들 전체가, 야, 너 아들은 너 어땠어? 아, 나 오늘 비 왔어요. 둘째 아들은 너 어땠어? 나는 뭐 이번 너무 좋았지. 쨍 하고 해 뜰 날이 계속되었지. 이러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자연스럽게 하늘 앞에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삶의 보고를 합니다. 삶의 보고.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거, 아니면 가장 좀 어려웠던 거, 이거 하늘 앞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 보고하자. 이렇게 하면서 점수로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이것은 가정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족들을 하나 만들게 하고 얼음 깨기를 하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에 아주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피드백이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반응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문자가 중요한 내용이 왔는데 이걸 보고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들이 야이씨 다시는 내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들잖아요. 피드백 너무 중요하죠. 이 피드백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피드백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피드백의 기술이 있어요. 피드백의 기술, 피드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대8의 원칙입니다. 2대8의 원칙. 이건 뭐죠? 코치는 뭐냐면은 이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코치이라면 이 비율을 2대8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8만큼 이야기한다면 나는 20%만. 상대방이 80%, 나는 20%. 요 원칙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정말 나는 오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80%를 주관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도 상대방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대8의 원칙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 구체적 피드백, 진실한 피드백, 개선을 위한 피드백,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피드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직원들 가운데도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고서를 갖고 오면 잘했어요. 이런 것보다는 어느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했어요. 요거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인정해 줬구나. 나를 인정해 주네. 저분이 정말 내가 여기에 얼마나 정성을 투입했는데 그걸 아시고 여기에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 긍정적, 구체적, 진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피드백, 이것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피드백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쭉 이제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할까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합니다. 요런 피드백하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코칭의 3대 스킬은 3가지입니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코칭 스킬을 통해 가지고 가정 예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칭 리더십은 가정 예배의 분위기를 바꿔주고요. 가족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되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코칭이라고 하는 말은 거창한데 내용은 거창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코칭 리더십으로 우리 가정을 잘 리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